안녕하세요. 중구청 기자단의 이정진 기자입니다. 오늘은 중구 근대 골목 투어 1코스인 순종 항제 어각길을 투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배명수 해설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구 골목문화 해설사 배명숙입니다. 오늘 이거 순종 항제 어각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저희가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을 직접 찾아가서 반성을 하고 교훈을 깨닫는 여행을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곳 순종 항제 어각길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가시죠. 1909년 1월 7일 오후 3시 25분에 순종 황제가 탄 궁정 열차가 이곳에 도착을 하고요. 간단한 기념 행사를 마친 후 순종 황제 어각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곳은 북성로인데요. 친일파에 의해서 성이 회철이 되고 그 자리에 4개의 도로가 들어서게 됩니다.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그리고 이곳 북성로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곳에 살았던 곳이고, 재밌는 거는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에는 전봇대만 있고 그리고 가로등이 없었는데 이곳 북성로에는 일본인들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화가로서 수운동으로 된 가로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인들 전통 가옥, 적상 가옥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가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곳이고, 지금은 그 가옥을 리노베이션해서, 사실은 이 동네가 젊은 작가들이 많이 들어와서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 복합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대구의 읍성 모양인데요. 지금 동성로, 서성로, 남성로, 그리고 이곳 북성로에 옛날 읍성 모양을 표시한 건데, 여기 굵은 부분이 바로 이 길, 북성로를 나타내는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동성로에 갔다면 동성로에는 이쪽 동성로 부분이 굵은 선으로 그어져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읍성 모형입니다. 일본식 건물을 리노베이션한 북성로의 1호 건물입니다. 지금은 카페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순종 황제 어각길을 같이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역을 출발해서 북성로, 그리고 지금 현재 이곳이 여기 있는 이 자리고요. 그리고 수창동을 거쳐서 달성공원까지 1.6km의 구간을 순종 황제 어각길이라고 합니다. 바로 순종 황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각길 복원을 해놓은 스타트 중에 한 곳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복령문을 지나는 모습하고 대구역에서 하차할 때 환영 모습들은 1909년 모습입니다. 남순행이라고 하는데 남서순행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대구, 부산, 마산을 거쳐서 서울까지 남순행이라고 하고요. 평양, 개성, 신우주 등등을 서순행이라고 해서 두 개를 합쳐서 남서순행길이라고 합니다. 그 기념장이 바로 여기 있네요. 100여 년 전에 순종 황제가 걸었던 이 길이 현재는 산업 공구의 메카로 알려져 있는 산업 공구거리입니다. 소리가 들리시죠? 이곳 대구은행 북성로 지점은 민족 저항 시인 이상화 시인의 할아버지가 설립을 하셨고, 그의 큰아버지가 운영을 했던 민족 지사를 양성하던 교육기관 우연서루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애국 지사들이 다녀갔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지연이라든지 이육사 선생님이 거쳐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순종 황제가 지나갔던 길을 벽화에 담아본 수창초등학교 북쪽 담벼락입니다. 원래는 황제가 지나갔던 길이라 해서 어행정이라고 불렸다가 바로 이 학교 수창초등학교의 이름을 따서 요즘은 수창동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2박을 했던 일정들입니다. 일본 사람이 순종을 납치해 간다는 소문이 퍼져서 수창 학생들은 경부선이 가깝기 때문에 경부선 철로에 몸을 던져서 궁정 열차를 막고
그리고 순종 황제를 구출하고자 계획을 짭니다. 교사들에 의해서 이 계획은 철회가 됐지만 나중에 이 소식을 순종 황제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 의기에 찬 의로운 수창 아이들에게 순종 황제는 은사금을 선물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 대한제국에서 관리들이 썼던 모자를 수창 학생들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창초등학교는 은사모를 교무로 썼던 자랑스러운 학교가 됐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당시에 순종이 대구에 도착할 때 안중근 의사가 사실은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할 계획을 그때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계획을 순종 황제가 거사를 모의했다는 게 혹시라도 그런 누명을 쓸까봐 걱정을 했던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일행에 순종 황제가 섞여 계시기 때문에 저격을 할 수가 없다. 감히 임금에 있는 곳에, 임금이 계신 곳에 총질을 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건물은 구 KTNG 연초 제조창 건물입니다. 식민지 수탈 기관이죠. 1909년 동인동에 설립이 되었다가 이곳에 1921년에 오게 되죠. 그 뒤로부터 1999년까지 이곳에 있다가 바로 경북 영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그 옛날 모습들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연초 제조창이 오늘날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전시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은 1909년 1월 7일 대구역에 도착을 하고요. 마지막 행선지가 바로 달성공원입니다. 순종 황제는 바로 이 일본 신사에 참배하기 위해서 달성공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편치 않은 마음으로 순행길에 올랐던 황제의 마음을 오늘 떠올려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순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가 강제로 일제에 의해서 퇴위를 하고 정미 7조약을 체결하면서 내정 간섭을 장악합니다. 그러고 나서 군대까지 해산을 하는데 여기에 반발을 해서 전 국민의 민심이 들불처럼 들끓죠. 그래서 일제의 통감의 실세였던 이토 히로부미는 바로 황제를 악용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 점이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정치적인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은 수창 청춘 맨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낡은 외벽을 볼 수 있는 건물인데요. 1976년부터 96년까지 구 KTNG 연초 제조창의 직원들의 관사로 사용했던 아파트입니다. 요즘은 젊은 작가들이 들어와서 전시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임금의 옥새인 황제 지보입니다. 6.25 때 미국으로 반출되었다가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 환수된 보물입니다. 대한제국 때 사용했던 고종 황제의 옥새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황가의 성씨, 이 씨가 바로 오얏 이 씨를 쓰는데요. 이 오얏꽃, 즉 요즘으로 말하면 자두꽃입니다. 대한제국의 상징 문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종 황제의 즉위식 때의 모습인데 암울한 시대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민족 정신을 담아낸 근엄한 표정이라고 합니다. 황제는 이곳에 일본 신사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 왔던 거고, 기념 식수로 일본산 가이즈카 향나무를 심게 되죠. 이토 히로부미와 나란히 심은 치욕의 역사를 보여주는 향나무가
지금의 달성공원 가장 중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800여 년 전에 대구의 중심 세력들이 살았던 달성 토성이고요. 여기에 1905년에 일본에 의해서 공원이 생기게 되고 신사가 들어섭니다. 여기에 순종 황제가 참배를 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기념으로 가이즈카 향나무를 식수를 하게 되고요. 자, 신사가 있던 그 자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신사 돌이, 즉 돌 기둥이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일제의 신사가 있었던 이곳에 아직도 그 일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일본 신사의 돌이, 즉 돌 기둥으로 썼던 그 잔재물이 여기에 방치돼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파란 하늘과 벗삼아서 저와 함께 순종황제 어갓길의 발자취를 둘러봤는데요. 순종황제길의 어갓길이 지향하는 가치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그리고 비인간적인 처사를 고발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세대의 길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어갓길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기회에도 저희 근대골목 코스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